여러분, 핵무기 하면 어디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북한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복 입은 아주머니가 허구한 날 뜨거운 맛 보여준다, 공화국의 무력이 완성됐다 그러잖아요. 국내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은 핵 관련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식 보면서 스트레스도 상당할 거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코로나 직전에는 한국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북한 때문이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사실 핵무기를 맨 처음 만든 나라는 북한이 아니고 미국이고, 지구상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해본 나라도 미국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사용했죠. 핵무기 얘기 실컷 하다 갑자기 스티브 잡스 나와서 당황했을 거라 생각돼요. 근데 등장시킨 이유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 이미지가 뭐예요? 스마트폰의 아버지이자 혁신의 아이콘이죠. 세상에 없는 스마트폰을 만들어 상용화시켰다 이겁니다. 그럼 핵무기는 누가 맨 처음 만들었을까요? 유럽 출신 유대인 과학자들이 만들었어요. 그중 우리가 알만한 사람을 꼽자면 이 사람, 아인슈타인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핵무기를 만들 기미를 보이자 아인슈타인이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씁니다. 핵무기 빨리 안 만들면 니네 독일한테 처 맞는다고 말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미국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당대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핵무기를 만들라고 하는데 바로 만들었겠죠? 아니에요. 핵무기가 뭔지 잘 몰랐던 대통령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전쟁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짱큰 폭탄을 만들라고? 에이, 그거 누가 돈을 대는데? 에이, 이게 되긴 해? 이렇게 2년이나 민기적대다가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핵무기 개발 시작한 독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비슷했어요. 열심히 기술 개발하려고 하는데 소련은 버티지, 영국은 안 죽지, 전쟁이 지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과학자들이 다 튀어버립니다. 당시 유명했던 과학자들이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히틀러가 미국한테 시간 벌어준 거였어요. 어쨌든 시간이 흐르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다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독일을 한 방에 끝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12만 9천 명이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었고 1945년 7월 드디어 핵무기를 완성해냅니다. 근데 아까 미국이 핵무기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했죠? 독일한테 쓰려고 했다 했죠. 근데 미국이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는 이미 독일은 마탱이가 가서 항복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미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태평양을 주목해요. 그리고 일본한테 핵무기를 사용할지 말지 막 고민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미국도 핵무기 위력을 바로 확인하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한테 말합니다. 야, 독일도 이탈리아도 항복했어, 너네도 무조건 항복해 라고 말이죠. 일본이 이때 항복했으면 핵무기 맞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일본은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미국한테 피해를 주고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미국한테 핵폭탄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이제 거리낄 게 없었던 미국은 일본의 핵폭탄을 떨어뜨리기로 합니다. 그렇게 히로시마에 한 방, 나가사키에 한 방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 결과 히로시마에선 약 9만 명에서 16만 명이, 나가사키에선 6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상자가 나옵니다.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핵무기를 보고 가장 놀란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소련이에요. 가뜩이나 2차 세계대전에서 병력을 많이 잃어 미국한테 밀릴까 걱정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핵무기까지 가진 거예요. 아니, 돈도 많아, 사람도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 지들 맘대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본주의 앞잡이 놈들이 이제 도시를 한 방에 마비시키는 무기가 있다? 스탈린은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했겠죠. 한쪽만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고 미국 예상보다 훨씬 빨리 핵무기를 획득합니다. 근데 이제 소련이 핵무기를 가지니까 유럽의 국가들이 괜히 불안해집니다. 언제 핵무기로 자기를 위협할지 모르니까요. 미국은 너네가 당하면 자기가 소련 혼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영국, 프랑스 입장에서는 저 말도 믿을 수 없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국이 전쟁에 제일 늦게 참여했거든. 그리고 만약 지들 살겠다고 그냥 우리 죽으라고 하면 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전쟁으로 거덜난 영국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핵무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핵클럽 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영국의 라이벌 하면 어디죠? 프랑스죠. 지금도 프랑스 가서 영어로 말하면 대답을 안 해줄 정도로 자존심이 세다고 합니다. 이런 프랑스 입장에서 영국도 핵무기가 있다는데 자기들은 없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프랑스도 핵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핵무기가 조금씩 퍼지더니 1964년에는 중국도 핵무기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5국가 P5가 탄생합니다. 근데 이 5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고 나니까 조금 다른 걱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핵무기 숫자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핵무기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미 지구를 몇 번이나 폭발시킬 정도로 만들었어요.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처음 살 때 에이, 차 사면 끝이겠지 했는데 매달 유지비가 엄청 나가죠. 핵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비가 어마어마해요.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요. 지금까지는 5국가가 핵무기를 만들고 그냥 서로 위협만 했죠. 짓기만 하는 강아지처럼요. 서로 잃을 게 많았거든. 근데 핵무기가 자꾸 퍼져 이상한 국가나 집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듯 에이 몰라 너 죽고 나 죽자 하고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럼 진짜 끝인 거예요. 그래서 P5는 야 그래도 우리끼리는 서로 안 쏠 것 같은데 남들이 이거 쏘면 어떡하냐? 우리도 쏴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갖고 남들 못 갖게 하는 게 이득 아니냐? 라면서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못 만들게 NPT라는 걸 만들어요. 도대체 NPT가 뭐냐? 쉽게 말해 핵은 우리만 갖고 있을게. 그 대신 우리가 원자력 연구소 발전소를 지켜줄게.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이 조약을 통해 핵무기가 늘어나는 것을 막았어요. 근데 이 조약에는 치명적인 단점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핵무기 숫자를 늘리는 건 막았는데 이미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은 계속해서 핵 보유국으로 남아있어요. 애초에 지들은 갖고 관리할 테니 너네는 하지 말라 이런 조약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원자력 연구소 기술 자체가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이랑 엄청 비슷해요.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원자력 기술 주고 발전소 지으면 그거 살짝 고치고 연구 더 하면 핵탄두 만들고도 남거든요. 역설적이죠. 세 번째는 이 조약을 쌩까는 국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 이스라엘이에요. 얘네는 뭐 조약에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죠. 어쨌든 이렇게 핵무기가 탄생하고 퍼지는 과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작고 쉽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 스타일이 영상이 좋다면 좋아요를, 이전 스타일 영상이 그립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 계속